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혹시 눈물이 핑 도시나요?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달려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밤을 새웠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을 꾸리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생활비를 벌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내 꿈, 내 행복 같은 건 뒤로 미뤄두고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 5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어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하고 산 거지?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 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년이 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중년의 위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승진했을 때? 집을 샀을 때? 차를 샀을 때? 아마 아닐 겁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마도 이런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그 작은 발걸음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던 순간, 배우자와 손을 잡고 산책하면서 아무 말 없이도 편안했던 순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밤새 이야기하며 웃었던 순간, 부모님이 내가 해드린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웃으시던 순간, 이런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잊고 살았을까요? 왜 돈, 명예, 성공만 쫓아다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남들보다 앞서야 행복하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것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행복은 비교에 있지 않다는 것을,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이 순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 순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고, 가장 건강했고,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쏟았던 모든 시간과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에 투자하신 겁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고, 체력을 잃고, 때로는 직장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잃는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중년은 상실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잃는 만큼 얻는 것도 있습니다. 젊음을 잃는 대신 지혜를 얻습니다. 체력을 잃는 대신
평온을 얻습니다. 욕망을 잃는 대신 감사를 얻습니다. 집착을 잃는 대신 자유를 얻습니다. 저는 한 70대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에 성공해서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50대에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잃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친구의 소중함을, 건강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야 진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년이 되면서 많은 것을 잃으셨을 겁니다. 그게 슬프고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상실 속에서 여러분은 뭔가를 얻으셨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년의 또 다른 선물은 용서입니다. 젊었을 때는 용서가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하면 평생 원망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복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원망을 품고 사는 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짐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후회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과거의 나를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중년이 되면 비움도 배우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계속 채우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이루려고, 더 많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졌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진짜 자유는 비움에서 온다는 것을.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나면 집이 넓어집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적게 가질수록 관리할 게 적어집니다. 걱정할 게 적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미니멀리즘이 최근에 유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우면 주인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다 필요한 것들인가요?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정리하세요.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그러면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에도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이다. 하지만 손을 펴고 물에 담그면 물은 당신과 함께 흐른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움켜쥐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러가게 두어라.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물건을, 지위를, 돈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행했던 겁니다. 이제는 손을 펴야 할 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년의 가장 큰 선물은 현재를 사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과거를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라는 것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세요. 그게 진짜 삶입니다. 명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상의 핵심이 바로 현재에 머무르기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만 느끼는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꾸 잡념이 들어옵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걱정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나아집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세요. 공기가 코로 들어와서 폐로 가고 다시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중년에는 감사도 배우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건강한 것, 가족이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다는 것을.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하루를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변을 둘러보세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더 행복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기적을 만들어 보세요. 중년이 되면 죽음도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먼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동료가, 때로는 가족이 먼저 갑니다. 그러면 문득 깨닫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소중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만약 아니오라는 답이 여러 날 계속된다면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만약 1년밖에 못 산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중년의 또 다른 지혜는 수용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걸 바꾸려고 했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깨닫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건 거의 없다는 것을. 날씨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즐기면 됩니다. 화창하면 화창한 대로 즐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입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겁니다. 수용한다는 건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나면 편해집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항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은 흐르는 대로 둘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에는 단순함의 미학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복잡한 게 좋았습니다. 화려한 게 좋았습니다. 많은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게 좋습니다. 소박한 게 좋습니다. 적은 게 좋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저녁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주말에 가까운 공원 산책. 이런 단순한 것들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명품 가방, 비싼 차, 넓은 집도 좋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살수록 더 행복합니다. 관리할 게 적으니까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걱정할 게 적으니까 마음도 편합니다. 일본의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것, 소박한 것, 단순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미학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 와비사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순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단순하게 만들어 보세요. 복잡한 걸 하나씩 덜어내세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중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쉼입니다. 평생을 달려왔으니 이제는 쉬어야 합니다. 쉬는 게 게으른 게 아닙니다. 쉬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쉬는 것도 능력입니다. 쉬는 것도 용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쉬는 걸 죄악시합니다. 놀고 있네, 게으르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쉬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집니다. 토양도 쉬어야 합니다. 계속 작물을 심으면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휴경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야 회복됩니다. 재충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멍하니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낮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일했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중년의 마지막 선물은 여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급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유가 생깁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갑니다. 어떤 사람은 직선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돌아갑니다. 다 괜찮습니다. 어떤 길이든 결국 같은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자기 속도로 즐기면서 가세요.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하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 사세요. 과거를 놓아주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을 사세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가벼워지세요. 용서하세요. 감사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쉬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중년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편안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